9월의 아침,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밍턴 고등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소녀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김지훈, 17살이었죠. 아버지 김선우가 운전석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아빠가 바빠도 너 일은 최우선이야. 지훈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었거든요. 무거운 백팩을 메고 학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대치동에 있던 학교와는 너무 달랐어요. 넓은 잔디밭과 붉은 벽돌 건물들이 이국적으로 느껴졌죠. 교무실에서 받은 시간표를 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두꺼운 안경. 전형적인 아시아 학생의 모습이었죠. 첫 번째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임교사 미세스 테일러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아, 새로운 학생이구나.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 지훈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두 지훈을 쳐다봤어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짧고 간단한 인사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발음이 어눌했거든요. 뒷자리에 앉은 브라이언이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또 아시아 애들이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지훈은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담담하게 빈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였죠. 수학교사 미스터 앤더슨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칠판에 오늘 배울 내용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2차 함수의 기본 개념을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학생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미스터 앤더슨의 시선이 잠깐 지훈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만 손을 들거나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미스터 앤더슨도 지훈에게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죠. 점심시간,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지훈을 본 리사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 애 완전 조용하네. 영어 못해서 그런 건가? 아마 그럴걸. 아시아 애들 보통 그렇잖아. 수학만 잘하고. 지훈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어요.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는 게 편했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대답만 간단히 할 뿐 먼저 나서지 않았죠. 같은 반 학생들도 지훈을 그냥 조용한 전학생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학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책만 읽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이 칠판에 복잡한 2차 함수 문제를 적었어요.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문제는 실제로 꽤 복잡했습니다. 여러 조건이 섞여 있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야 하는 유형이었어요. 브라이언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사도 동조했죠.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이 미소를 지으며 교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럼 지훈 학생이 한번 풀어볼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지훈 학생이 이런 문제에 도전해봤으면 해요. 쉬운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미스터 앤더슨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격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를 쉽다고 하며 지훈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브라이언이 옆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제가 뭘 알겠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맞아. 아시아 애들이 수학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 건 다르지. 리사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실 전체에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어요. 조용한 전학생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지훈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칠판의 문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스터 앤더슨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때요, 지훈 학생? 너무 어려우면 다른 학생이 해도 돼요. 이번엔 조롱의 의미가 더 분명했어요.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브라이언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대신 해볼게요. 지훈은 아직 적응하는 단계니까. 그래, 브라이언이 해줘. 쟤는 무리야. 다른 학생도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의자를 뒤로 밀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무표정한 얼굴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문제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미스터 앤더슨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정말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결국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갈까요? 긴장감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의 손에 든 분필이 칠판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지훈의 손에 들린 분필이 칠판에 닿았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20명의 학생들과 미스터 앤더슨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첫 번째 선이 그어졌습니다. 지훈은 문제를 다시 한번 훑어본 후 차분하게 풀이를 시작했어요. 2차 함수 문제였지만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이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은 처음엔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프린스턴 출신인 자신이 준비한 문제를 고작 고등학생이, 그것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시아 전학생이 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손놀림을 보면서 서서히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먼저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했어요. 2차 함수의 일반형을 써놓고 각 조건을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했죠. 이 과정만으로도 이미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눈을 크게 뜨고 칠판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훈이 차례차례 풀어나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지훈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식이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리사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수학을 그럭저럭 잘한다고 생각했던 자신도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던 접근법이었거든요. 미스터 앤더슨의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혔습니다. 지훈의 풀이 과정이 자신이 생각했던 정석적인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깔끔했죠. 몇 개의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서도 논리적 오류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지훈은 함수의 대칭축을 구했어요.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었죠. 이 부분은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경계값과 꼭지점 중 어느 것이 실제 최대값인지 판단해야 했거든요. 교실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지훈의 풀이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중간에 길을 잃었어요. 처음에 킥킥거리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네 번째 단계에서 실제 계산을 시작했어요. 대입과 계산 과정에서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진행했습니다. 분수 계산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약분을 깔끔하게 처리했죠. 미스터 앤더슨은 이제 완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의 풀이가 자신의 정답지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지훈은 최종 답을 구하고 검증까지 마쳤어요. 주어진 조건을 다시 대입해서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빠뜨리지 않았죠. 이런 꼼꼼함은 대치동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문제풀이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분필을 내려놓은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칠판에는 완벽한 풀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단계가 논리적이었고 계산도 정확했으며 최종 답도 맞았죠. 미스터 앤더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서 지훈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는데 오히려 완벽한 풀이를 보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브라이언은 멍한 표정으로 칠판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를 척척 풀어낸 거였어요. 리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말수도 적었던 지훈이 이렇게 뛰어난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때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이건 대치동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인데요. 교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지훈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한마디가 교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치동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20명의 학생들은 모두 멍한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스터 앤더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준비했던 문제가 한국의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이 조롱하려던 바로 그 학생에게서 말이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도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죠. 이런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더 강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친구들과 함께 복도로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어요. 야, 방금 그거 진짜 맞는 풀이야? 브라이언의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수학을 비교적 잘하는 학생이었는데도 지훈의 풀이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틀렸으면 바로 지적했을 텐데. 브라이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그 조용한 학생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리사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훈을 그냥 평범한 전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리사, 너 수학 잘하잖아. 방금 그 풀이 어땠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 놀랐어. 나도 전혀 모르는 방법이었거든.
리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의 풀이를 보고 나니 그 차이를 실감했죠. 미스터 앤더슨은 교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훈의 풀이가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찾아보고 여러 해법을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훈의 풀이가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접근법이었죠. 미스터 앤더슨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한국 전학생이 미스터 앤더슨의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냈다는 이야기였죠. 소문은 금세 과장되어 전해졌습니다. 그 한국 애가 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를 풀었대.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라고 했다면서? 진짜 천재인가 봐.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조용한 전학생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호기심과 경외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했죠. 오히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대치동에 있을 때는 이런 수준의 문제풀이가 당연한 일상이었거든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교사들도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지훈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영어 시간에는 아직 서툰 발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브라이언은 수업 내내 지훈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방과 후 미스터 앤더슨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어요. 지훈, 잠깐 얘기 좀 할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의 사무실로 함께 걸어갔죠. 사무실에서 미스터 앤더슨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의 일로 인해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어요. 지훈의 실력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 정말 놀랐어. 내 풀이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거든. 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미스터 앤더슨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대치동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 여기서는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구나 싶었죠. 집에 도착한 지훈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했어요. 김선우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역시 우리 지훈이야. 대치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지훈은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폈습니다. 오늘의 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부는 계속해야 했죠.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윌밍턴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지훈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달라졌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번째 수학 시간이었어요. 미스터 앤더슨이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지훈과 선생님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미스터 앤더슨은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칠판에 오늘 배울 내용을 적으면서도 자꾸 지훈 쪽을 힐끗거렸어요. 프린스턴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늘은
3차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신중한 어조였죠. 문제를 칠판에 적고 나서 미스터 앤더슨은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나 기대감이 아닌 진짜 궁금함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지훈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칠판의 문제를 살펴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분을 이용해서 극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을 찾고 이계도 함수로 극대와 극소를 판별하면 됩니다. 미스터 앤더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확한 접근법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직접 칠판에 와서 풀어주겠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지난주의 조롱 섞인 도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훈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문제를 풀었어요. 미분 계산부터 극값 판별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번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지훈의 풀이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죠. 와, 정말 깔끔하네. 브라이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사는 노트에 지훈의 풀이 과정을 꼼꼼히 적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지훈의 접근법은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미스터 앤더슨은 지훈의 풀이가 끝나자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풀이였어요. 특히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판별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미스터 앤더슨이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지훈, 혹시 수학 클럽에 관심 있어요? 우리 학교에 수학 올림피아드 팀이 있거든요. 지훈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학 올림피아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언제든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당신 같은 학생이 꼭 필요해요. 미스터 앤더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주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이언이 지훈에게 다가온 거예요. 평소 운동부 친구들과 어울리던 브라이언이 지훈의 테이블로 왔습니다. 지훈, 혼자 앉지 말고 우리랑 같이 앉을래? 지훈은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가 편해서요. 아니야, 진짜 같이 앉자. 수학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싶기도 하고.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이나 조롱은 전혀 없었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지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사는 수업 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지훈에게 물어봤고, 다른 학생들도 지훈의 의견을 궁금해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훈의 발음이 아직 서툴렀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하는 분위기였죠. 담임인 미세스 테일러도 지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전학생 정도로 여겼는데 수학 실력을 보고 나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훈, 미국 생활은 어때?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미세스 테일러가 지훈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수학 실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 혹시 다른 과목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이런 관심과 배려는 지훈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대치동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게 당연했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재능으로 인정받았거든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지훈이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리사가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지훈, 미안한데 이 문제 좀 도와줄 수 있어? 리사가 수학 문제집을 펼쳐 보였어요. 지훈은 문제를 살펴보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지훈의 설명은 명쾌했어요.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단계별로 풀리면서 리사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정말 고마워. 리사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지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무시당하던 전학생에서 존경받는 학생이 된 거였죠.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대치동에서 배운 건 수학만이 아니었거든요. 겸손함과 끈기도 함께 배웠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수학 클럽에 가입했고 미스터 앤더슨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펜실베이니아주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이 대회는 전국대회 예선을 겸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지훈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어요. 매일 방과 후 수학 클럽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1시간 걸려 풀 문제를 지훈은 10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이죠. 미스터 앤더슨은 지훈의 실력에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줘도 지훈은 척척 풀어냈거든요. 프린스턴에서 배웠던 고급 수학 이론들을 고등학생인 지훈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 한국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이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미스터 앤더슨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는 이런 문제들이 기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풀었거든요. 지훈의 담담한 대답에 미스터 앤더슨은 더욱 놀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수준의 수학을 배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대회 당일이 다가왔어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경시대회에는 주 전체에서 선발된 최고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총 20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이었어요. 지훈은 윌밍턴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참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훈의 출전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과 리사,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지훈을 응원했습니다. 지훈,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넌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브라이언이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지훈을 무시했던 브라이언이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지훈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백인 학생들이었고 아시아계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치동에서 무수히 많은 시험을 치렀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시험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총 1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난이도가 상당했어요. 대수, 기하, 수론, 조합론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본 순간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대치동에서 수없이 풀어봤던 유형이었거든요. 복잡해 보이는 부등식 문제였지만 지훈에게는 기본기 확인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하 문제였어요.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것도 지훈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뤄왔던 주제였습니다. 좌표를 설정하고 계산하는 방법과 순수 기하학적 방법 두 가지로 모두 풀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수론 문제였는데 소수와 합성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것도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대치동에서 배웠던 정수론, 기법들이 그대로 적용되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첫 번째 문제부터 고생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있거나 연필을 입에 물고 생각에 잠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지우는 이미 5번째 문제까지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6번째 문제는 조합론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결합한 복잡한 문제였는데 이런 유형도 지훈에게는 익숙했어요. 대치동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시간 제한을 두고 반복적으로 풀었거든요. 시험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문제들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일수록 지훈의 실력이 빛났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풀어나갔거든요. 10번째 문제는 특히 어려웠어요.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극한 문제였는데 대학 미적분학 수준의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것도 무리 없이 해결했어요.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수학까지 배웠던 덕분이었죠. 마지막 5문제는 정말 고난도였습니다. 전국 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문제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11번째 문제는 복소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복소 평면에서의 기하학적 해석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였어요. 지훈은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접근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결국 대치동에서 배웠던 고급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훈은 마지막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론과 기하학이 결합된 최고 난도의 문제였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리하고 가능한 경우들을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대치동에서 배웠던 고급 정수론, 기법과 기하학적 직관을 결합한 풀이였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지훈은 모든 문제를 완주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표정을 보니 대부분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유로웠어요. 대치동에서의 훈련 덕분에 이 정도 시험은 오히려 쉽게 느껴졌거든요.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훈은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것도 2위와 상당한 점수 차이를 두고 말이죠. 이 결과는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지훈을 침묵하는 천재라고 불렀어요. 한국에서 온 조용한 학생이 펜실베이니아주 최고의 수학 영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윌밍턴 고등학교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주 단위 수학 경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였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지훈을 특별히 표창했고 미스터 앤더슨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훈, 정말 대단해.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게 될 텐데 거기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 미스터 앤더슨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훈의 답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치동에서 쌓은 실력이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지 며칠 후였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은 지훈에게 개별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어요. 방과 후 조용한 수학과 사무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은 평소와 다른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2달간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는 가운데 조용한 대화가 시작되었죠. 지훈, 먼저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미스터 앤더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앤더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스터 앤더슨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사실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처음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저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지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미스터 앤더슨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수학은 잘하지만 창의성은 부족하다는 편견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의 과거 행동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날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던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지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솔직한 사과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답변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대치동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이 찾아봤어요. 대치동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말이에요. 미스터 앤더슨은 컴퓨터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주었어요.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기사들과 한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수준의 수학을 배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대학교에서나 다루는 내용들을 말이에요. 지훈도 미스터 앤더슨의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치동에서는 정말 그런 게 기본이었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수학을 배웠거든요.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고난도 수학을 배우는 게 힘들지 않았나요? 미스터 앤더슨의 질문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짜릿함을 알게 되니까요. 지훈의 대답을 들으며 미스터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학에 대한 열정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프린스턴 출신이라는 자부심에 빠져서 학생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지난 20년간의 교사 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덕분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스터 앤더슨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정말 성숙한 답변이네요. 당신 나이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미스터 앤더슨은 지훈의 인격적 성숙함에도 감탄했어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훌륭했거든요. 미국에 와서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언어는 달라도 수학은 똑같으니까요. 지훈의 솔직한 말에 미스터 앤더슨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지훈다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수학은 정말 보편적인 언어죠. 당신을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미스터 앤더슨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지훈 덕분에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고 더 나은 교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전국대회도 있고 대학 진학도 생각해야 할 텐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미국에서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수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인생에 대한 조언까지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훈, 당신은 정말 특별한 학생이에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요. 미스터 앤더슨의 격려에 지훈도 감동했어요. 이런 진심 어린 응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둘의 대화가 끝났어요. 미스터 앤더슨과 지훈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며 지훈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수학 실력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것 같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훈이 윌밍턴 고등학교에 전학 온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교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이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지훈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먼저 지훈에게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지훈도 이제는 망설임 없이 친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지훈,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브라이언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8개월 전 지훈을 무시했던 그 브라이언이 이제는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어. 이렇게 봐. 지훈은 친근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복잡한 수학 개념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었죠. 리사와 다른 여학생들도 지훈 곁에 둘러앉았어요.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간단하네. 지훈이 설명하면 항상 이해가 잘 돼. 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훈의 설명 방식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따라가기 쉬웠거든요. 미스터 앤더슨은 이런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단순히 혼자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지훈, 전국대회 준비는 어때요? 다음 달이면 본선이네요. 미스터 앤더슨이 지훈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지훈은 펜실베이니아주 대표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 유형도 분석해보고 있고요. 지훈의 답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점심시간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훈은 더 이상 혼자 앉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 리사,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큰 테이블에 앉아 즐겁게 대화했어요. 지훈,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친구 중 하나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지훈의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궁금해했어요.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해. 아빠가 가끔 해주시거든.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언제 한국 음식점에 같이 가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았거든요. 방과 후 수학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클럽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설명해주고 함께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수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하학적 접근이에요. 지훈이 칠판에 두 가지 풀이를 동시에 써내려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지훈은 정말 천재 같아. 같은 문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니. 한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연습을 많이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지훈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친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화창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지훈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과 초록색 잔디밭이 아름다웠습니다. 브라이언이 다가와서 지훈 옆에 앉았어요. 지훈,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너를 완전 잘못 봤어. 정말 미안해. 브라이언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8개월이 지나서야 하는 이야기였지만 지훈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친구잖아. 지훈의 따뜻한 답변에 브라이언이 미소를 지었어요. 너 덕분에 수학도 많이 늘었고 편견도 없어졌어. 정말 고마워. 리사도 다가와서 대화에 합류했어요. 지훈이 없었으면 우리 수학 성적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친구들의 진심 어린 고마움을 받으며 지훈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실력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도움이 되었다는 게 기뻤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였어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8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어색함과 외로움, 그리고 첫 번째 수학 문제를 푸던 그 긴장된 순간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무시당하던 전학생에서 모든 친구들이 따르는 리더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말이죠. 미스터 앤더슨이 교실에 들어와서 지훈을 발견했어요. 지훈, 아직도 학교에 있었구나. 집에 안 가? 곧 가려고요.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처음 여기 왔을 때 생각이요. 그때랑 지금이 너무 달라서요. 미스터 앤더슨도 창가로 다가와서 지훈 옆에 섰어요. 정말 많이 변했지. 너도, 우리 모두도.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겸손하고 친절한 지훈이었으면 좋겠어. 네, 그럴게요.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지훈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대치동, 괜히 나온 데가 아니지. 하지만 이제는 대치동의 추억만이 아니었어요. 윌밍턴 고등학교에서의 새로운 경험들, 진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선생님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메고 일어섰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풀 수학 문제들, 전국대회 준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들이 말이죠. 교실을 나서며 지훈은 뒤돌아봤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이 교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어디를 가든 대치동에서 배운 것들과 여기서 얻은 경험들이 함께 할 거라고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